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일주일의 중간쯤인 수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작은 어떠셨나요? 가을 향기 물씬 느껴지셨죠? 남은 한 주도 좀 즐겁고 알차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재테크 매거진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취지에서 소셜믹스를 표방해왔지만 정작 법규 때문에 최근 5년 내 진정한 소셜믹스형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아파트 물량에 중소기업 자재만 쓰도록 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정부의 역점 사업이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 막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대차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세값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시장 불안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던 이런 정책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한 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발표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워낙 정부에서 특히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그것도 규제 정책. 이 고강도 부동산 정책, 실제 정부에서는 원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7년 이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 정권이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6.19 정책, 8.2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고강도다라고 해서 실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추가 지정, 규제 지역과 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강력한 부분으로 이 실시를 좀 했는데 이게 2017년도를 좀 넘어오면서 2018년도 9.13 대책 그리고 이 2020년도 6.17 또 이번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정책상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다 나왔는데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그래도 이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까지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약간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좀 공급을 좀 맞춰주자 해가지고 이 금년 8월 4일 날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까지도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정부에서 실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 목적과 배경은 바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은 바로 이 거래량을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거래량 9월달, 10월달 기준으로 거래량 상당히 낮춰졌는데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같은 안정권 하락 충분히 유도를 했느냐? 이게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프상으로 보면 7월 달 이후 10월 달 딱 3개월간의 수치만 보더라도요. 이 상승 부분만 보합으로만 꺾여져 있을 뿐이지 실제 하락과 이런 부분으로는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하나의 지금 이게 제가 전문가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치상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수장 바로 이 홍남기 이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가 자기 집 전세에서 지금 쫓겨날 판이라는 것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보면 전세 가격은 지금 급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의 거래량도 아파트 뭐 이런 단순한 매매 거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세 거래량까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런데 2020년 6월 5일 날짜 기준의 평균 전세 가격하고 현재 9월 25일 날짜의 전세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최고 지금 올라간 상승률 38% 이상이 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 서울권을 쥐고놓고 보면 상승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된 데를 찾으면 하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건 조금 정부 정책상에 좀 반증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미 이제 9월 달이 지나서 9월 달 재산세 지금 다들 이제 납부를 다 하셨을 텐데 실제 통계치를 보니까 2017년도 정부 정책을 시작으로 현재 2020년까지 지금 재산세만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재산세가 공시가 대비 올라간 상승률이 재산세가 이렇게 거의 뭐 강남, 서초 이런 쪽은 거의 2배 이상의 재산세가 되는데 자, 금년도 2020년도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입니다. 2021년도부터는요. 단순하게 이제 재산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보유세, 이 종합부동산세까지 상승을 하다 보면 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하나의 큰 메리트 뭐 결론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시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쪽이라든가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맞기는 한데 과연 이게 맞냐?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거래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보유하신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살 때와 팔 때 취득세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딱 막혀버리니까 결국은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일단 당분간은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고 또 새로운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그걸 매수하실 수 있는 분한테 취득세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바로 그래서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오히려 이 취득세와 이 양도소득세를 조금 이 완화를 좀 시켜서 오히려 거래량을 증폭을 시킨다 그러면 실제 투기가 아니라 이 정정한 거래, 이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가격도 잡으면서 지금 현대 임대차 관련된 전세에 대한 수요, 특히 이 해당되는 것이 세입자분들이 결국은 어디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 없지만 2주택, 3주택 있는 분들도 팔지를 못해서 오히려 이 동맥경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요. 자, 마지막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급 정책, 이거는 이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자, 과연 이 공급에서도 뭐 지금 또 정부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특별 공급에서 조금 더 확률을 높게 해서 거의 한 93% 정도를 뭐 신혼부부의 혜택을 좀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공급을 완전하게 만회를 할 수 있느냐 좀 그렇진 못하고요. 실제 또 일반 공급이라든가 공공 재건축 부분이 자 실제 이게 공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요 재건축과 재개발 쪽에 이런 규제들을 조금 풀어서 이 부분도 거래량이라든가 실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량을 좀 열어주는 방법을 좀 한 번 정도는 그런 정책도 지금에 와서는 한번
틀어주고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 정부의 규제 정책 어느 정도는 거래량 잡고요. 충분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 엄동설한처럼 그런 부분은 만들어졌지만 실제 과연 출구를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한번 턴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뭐 내용을 떠나서 자, 6.19 첫 번째 정책이 나올 때 그 분위기 저는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3년이 흐르면서 수십 개의 정책이 흘러나오면서 뭐 서울의 집값들이 많은 상승을 이루기도 했고요. 전세 품귀 현상이 이르기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조민기 이사님께서는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잘 보면서 저희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재테크 리포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얻는 시간이거든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세금 절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55세 직장인이시고요.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른 절세 전략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다소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네. 거주를 좀 하고 계시는데 자, 55세 직장이시고 현재 아파트 2채와 분양권 1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자산이 조금 이제 보완을 좀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개정된 세법, 특히나 정부에서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컨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을 줄이는 게 이제 지금은 관건이 됐는데 이제 가장 큰 지금 현재 기준이 주택수, 과연 다주택자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거를 빼느냐라는 이 컨셉. 그래서 주택수 산정과 여기에 따른 어떤 것을 또 먼저 매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더 중과가 될지 줄어들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자 보유하는 동안에 이게 기본으로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기간 내내 그럼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종부세가 대폭 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종부세에 대한 세금도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줄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좀 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요번 9월 달에 이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자, 백문백답으로 해서 이 주택 세금에 대한 내용을 딱딱 항목별로 100개 항목으로 유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과연 요즘 이제 분양권 자, 이게 지금 아직 등기도 안 쳐져 있는 실제 재산권 행사는 맞지만 말 그대로 권리거든요. 이게 소유권 뭐 등기 필증이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분양권 권리로서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채권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채권도 주택수로 과연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채권은 이 주택수로 산정되는 게 원래는 아닌데 워낙 정부가 지금은 이제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을 하겠다. 자, 그러면 시점 언제부터냐?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수로 포함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기존에 그럼 내가 이미 분양권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도 주택수로 그럼 따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주택수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이런 데에 내가 2주택 갖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중과세를 받습니다. 특히 양도세 기존에 지금 2주택 같은 경우는 10%였지만 자 내년부터는요 이게 20%로 딱 이게 똑같이 해주면 2배가 또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굳이 내가 분양권 그것도 지금 소유권도 아닌 걸 가지고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세 20%를 내고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시점들을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자, 일반 전국 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보유주택 양도할 때 이 중과세 적용. 자, 내년입니다. 자,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택수가 2주택, 3주택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은 10%의 중과 2주택 같은 경우는 10%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20%, 또 3주택자는 30%, 다 이게 거의 뭐 2배 정도가 다 상승을 하니까 자, 이 부분도 다주택자 갖고 있는 분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6월 이전에 일부지만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1세대 2주택자 중에 일시적, 그러면 이게 1주택으로도 갔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게 타이밍상으로 첫 번째 주택을 2015년도에 해놓고 B번,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한 2년 뒤에 다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산 날로부터 2년 뒤, 그러면 2018년도에 A주택, 처음 첫 주택을 사니까 이거 비과세 받으셨어요.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파니까 다시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이 됐고,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뒤에 하나 또 새로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2주택자가 됐는데, 자, 그러면 남아있는 B주택을 바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3월 달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 파는 것도 비과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일시적 2주택 충분히 비과세 받는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비과세 요건 중에 이게 지금 법이 하나 바뀐 것이 이제는 1주택 기준은 거주를 2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취득 후 1년 내 전입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느냐. 자, 요것도 2019년도 지난해 12월 달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거주를 안 하셔도요, 2년 내 양도만 해도 비과세 받는다는 거. 그래서 거주 조건이 이 기준은 지난해 2019년도 12월 달 기준이라는 거, 요것도 하나를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최근에 임대 등록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 등록 말소를 자진 말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갖고 있다가 사업자 내놨는데 말소되면 기존에 그럼 이거 임대주택 세제 혜택 받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냐. 자, 근데 이거는요, 기존에 이미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부분들은요, 계속 해당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자진 말소 후 이게 1년 이내 양도할 때에는 이 중과세나 이런 부분은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 가능하시면 아파트 갖고 있다가 사업자 혹시라도 내신 분들은요, 이 자진 말소 될 때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말소 되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기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요거 한번 챙기셔 놓으시고요. 자, 2000년도 7월 11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장기 임대 혹시라도 등록을 해놓은 것을 변경, 그러니까 단기 4년짜리를 하셨다가 10년짜리로 변경을 했을 때 이것도 혹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느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 7월 10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것만 요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금년도예요. 금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 못 받는다는 점, 요거 분명히 알고 가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종부세, 내년에 이게 상당히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 이 종부세 같은 경우도 3주택 보유를 하신 분들, 특히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어떤 뭐 아파트가 됐든 주택을 혹시 갖고 있는 분 중에 1주택 임대 사업자도 요게 혹시 종부세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등록돼 있는 주택은요, 이 합산배제라는 거는 뭐냐면 종부세를 적용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2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세율로 된다는 점. 그래서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전국 중에 어디 다른 지역 같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기 임도 등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게 오피스텔이 지금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거용은 주택으로 이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지금도 아파트 이제 자진 말소가 되는데 지금도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면 이거 세제 혜택 받느냐? 자, 이거요. 아까 이제 좀 전에 앞서 보셨던 금년도 7월 11일 이후에 신청이 되는 것들은 못 받는다라는 거. 요거 날짜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아파트
사업자 안만 내셔봐야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취득세. 요즘 이제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고세율이 이제 12%까지 내버리니까.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택은 이해하는데 과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게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야.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요, 취득할 때는 이게 건축물이 이게 상업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율은 이거는 4%만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가 되느냐? 자, 이거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날짜가요, 200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한 것들은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요. 자, 오피스텔도 주택수 이거 분명히 주거용, 거주용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재산세가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단 취득세는 4%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취득세 중에 다주택자들 중에 이 전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 자, 이 3억 원이 초과되는데 4주택 이상이면 12%. 최고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상속주택도 주택수. 자, 근데 이건 5년만 딱 상속을 받았고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주택수 포함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5년이 넘으면요, 이거 주택수 포함되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가능하면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부부 공동 소유할 때도 이 부분은 한 개 소유로 산정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시고요. 자, 이거 국세청에 자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유권 해석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요. 지금도 이런 전문가들도 솔직히 혼란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보유, 특히 자산 관리 잘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적용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오르는 것도 슬픈데 종류까지 다양합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전화 상담과 또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자리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8호선 문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포커스 한번 떠나볼게요.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과 7호선 학동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1번지, 부동산의 중심 강남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논현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1, 2인 소형 가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주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 현장 포커스, 바로 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위치가 일단 9호선과 7호선 이 두 개 역에 혼용되는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되면 서울권 안에서도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 가치하면 강남과 용산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자, 실제 지금 이 해당 삼성역 위주로 돼 있는 국제교류 업무지구 이 마이스가 개발되는 바로 위치 내에는 솔직히 투자에 대한 대상 솔직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서울권 안에서도 특히 강남권은요, 이게 지금 바둑판처럼 도로라든가 교통이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배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특히나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 자체가 이 부족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언주역과 학동역과 여기 신논현역 이 사이에 보면, 자, 여기 아시겠지만 뭐 어디 산 꼭대기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요. 대부분 이게 이 지하철 위주로 이 상업화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신논현역, 강남역 위주로 해서 지금 강남 상권들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그만큼 이
강남 안에는요,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급상승, 가치가 올라가는데, 자, 주변 자체가 이미 뭐 개발은 개발이지만, 뭐 관공서, 상권, 거기에 지금 언주역 위주로는 또 이 차병원, 메디컬 상권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인구가 증가되고 거주 임대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강남이 지금도 보시면 신사 논현 같은 경우는 상업의료, 관광산업벨트로 유지가 되고 바로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산업벨트, 압구정동부터 해서 이런 데는 한류, 이 관광, 문화산업벨트로 구성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강남권만 해도 한 6개 정도의 산업벨트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만 상승한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또 구성되고 인구라든가 상권이 바뀌는지는 촘촘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여기가 지금 바로 삼성역에 마이스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기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앞에 종합운동장도 지금 스포츠문화 엔터테인먼트로 바꿔버리고요. 자, 여기 삼성역이 지하철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 6층, 6계층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우리가 지하 1계층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요, 이 KTX, GTX, 지하철, 도심공항 이런 부분들로 층층별로 상권이면 상권, 교통이면 교통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기준에서 더군다나 서울권 안에 강남 안에서도 바로 이 삼성이 결국은 핵심 지역이 될 거라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강남의 논현동의 배후 상권이라든가 임대 수요를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검토하셔도 되는 바로 이러한 현장 포커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언주역과 학동역이면요, 뭐 논현과 청담 그 중간쯤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황금노선인 9호선도 지나고 가고 7호선까지 지납니다. 그리고 강남 상권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강남역 상권뿐만 아니라 뭐 청담이나 논현을 아우르는 이 모든 상권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뭐 워낙 지금 뭐 2017년도부터 정부의 워낙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이제 투룸이고 강남입니다. 자, 이 기준 지금 시세가 약 한 투룸 기준으로 4억 5천에서 4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 놓고 보시면 이 불과 한 2017년도 17년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였냐? 거의 2억 후반대였거든요. 자, 그만큼 가격 상승으로 놓고 보면 와, 지금도 방 2개 투룸짜리가 4억대, 5억대 아닙니다. 충분히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현재 임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자, 투룸짜리가 전세 기준으로 약 한 3억 4,500만 원대 정도 이 시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현장 포커스는 이 분양이거든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년 정도에 입주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세 시세는 지금도 전세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기준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좀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월세 혹시라도 내가 직접 안 들어가는 경우에도 자,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강남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검토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중심 강남이고 그중에서도 신축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한 근린 건물입니다. 시세는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근린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흥시 매화동 이 주변에는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나 또 많은 개발 호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현장 포커스, 바로 이 시흥시 매화동이라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현장 포커스, 바로 이 근린 통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이 아니고
바로 이 근생 건물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 매화동 하면 잘 또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주변에 대한 여건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매화동입니다. 자, 이게 시흥하면 시흥이 또 워낙 넓은 곳인데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광명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광명역이 이쪽에 있어서 광명 바로 밑에가 광명 목감지구가 있고요. 자, 여기 시흥 은계지구가 있고 시흥 장현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지하철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서해안 복선 전철로 해서 신현역이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고속도로를 놓고 보면 제2경운 고속도로가 들어가 있고 바로 여기 외곽 순환로. 근데 요즘 이제 이게 제1 순환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환로가 이쪽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바로 고속도로, 도로와 지하철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새로운 또 지하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매화동을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신안산선, 바로 이 매화역이 여기에 요게 2024년도 개통을 하니까 향후에 뭐 교통 개선으로 인해서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데 자, 현재 여건을 좀 보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매화동 중심에 이 아파트 단지들이 좀 밀집해 있고요. 뭐 주변 자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또 학군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신도시급의 큰 구도심권으로 형성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용도 상향,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상향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상업지역으로도 변환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격 상승 예상이 되고요. 자, 뭐 교통이라든가 주변에 상권들이 만들어지는 거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신안산선 2024년 개통되는 바로 이 큰 호재를 하나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도 여기 매화동의 이 구도심권이 여기인데 자, 이미 여기 매화 일반 산업단지 결국은 산업단지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하나가 또 새롭게 들어갑니다. 매화 산단 해가지고 약 한 15만 평 정도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여기에 또 주택 재개발 지역을 또 8만 평 정도를 새롭게 가기 때문에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시흥시 매화동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가 되면 엄청난 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단순하게 이제 시흥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게 광명역, 특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보면 지금 앞으로 한 7년 정도를 예상을 한다 그러면 이 충분히 이 해당되는 우리가 보통 인구가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바로 시흥 광명 쪽이 인구가 지금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뭐 물류 유통 산업 제조 첨단 R&D 이런 부분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개념 바로 인구를 보고 하시라는 점 더욱더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 한번 시흥시 매화동 바로 현장 포커스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시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4, 5년 뒤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세 형성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흥시 매화동의 근생 건물은요. 자, 총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뭐 대지 면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00평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세가 지금 15억에서 15억 한 5천만 원. 자, 그럼 이거 3.3 제곱, 이거 우리가 평당가라고 하는데 평당가 기준으로 해더라도 1,200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권 얘기하면 이미 뭐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에서 너무 크게 올라가 있지만 바로 여기도 그러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호재로 본다 그러면 평당 1,200만 원대면 아주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이 현재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장사 매출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보증금 7,500만 원에 월 지금 420만 원을 받고 있는 근생 건물입니다. 이 3층에 다 임대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서 정식 임대를 받게 되면 요게 이제 500만 원대가 원래는 넘는데 뭐 여기 지금 소유자분도 착한 이 주인이시다 보니까 이 임대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 420만 원대고요. 자, 대출 약 한 3억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 보증금과 뭐 대출 그래서 들어가는 금액이 한 11억대 정도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충분히 투자를 운용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월세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7년 뒤에는 충분한 이 뭐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용도 상향을 해서 이 충분한 개발 수익과 집가 상승을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의 현재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6호선 상월곡 역초 역세권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시세는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최대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 뉴타운을 인접하고 있는 상월곡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중주택도 매력이 있지만 상월곡동의 지역 분석과 함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현장 포커스 서울입니다. 서울 바로 이 상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다중주택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혹시 다주택자에 적용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만, 자, 이 부분은 1주택입니다. 자,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보통은 다세대가 아니라 뭐 1주택 기준으로 해서 이 다가구 주택처럼 지어진 거기 때문에 1주택으로 일단 소유권이 되고요. 자, 위치가 바로 6호선 상월곡역에 딱 1분 정도,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역 앞에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 바로 지도를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6호선 상월곡역입니다. 뭐 위쪽으로는 오동공원, 바로 이 뒤에 이 넓은 면적이 지금 장인 뉴타운으로 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뭐 밑에 쪽하고 이런 데도 보시면 다 여기 근린공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녹지 공간이 또 많아서 이 주거 생활하는 데는 상당히 또 이 쾌적한 곳이라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동덕여대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상월곡역 자체의 역세권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바로 이런 데는 이제 임대 수요에 대한 컨셉이 바로 이 대학교 하나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 현장 포커스, 이 바로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 대부분 또 이러한 여대생들, 특히 대학생으로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수익 기준으로는 유리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주변 자체에 단순하게 지금 동덕여대 하나를 놓고 본다라기보다는요, 이게 6호선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밑에 고려대학교, 성신여대, 그리고 이 밑쪽으로 보시면 한국외대, 경희대, 카이스트, 뭐 한국예술종합대학,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학군, 특히 명문대학교가 벌써 한 7, 8개가 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단순한 직장인을 상대로 임대 수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수요로 가는 바로 이런 컨셉이 접근법이 조금 더 유리하겠고요. 자, 과연 그러면 상월곡이 어떤 측면에서 입지적인 가치가 있을까? 자, 이런 측면으로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서울권의 뉴타운 그러면 뭐 영등포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뭐 노량진 뉴타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인 뉴타운이라고 하는 동네가 솔직히 지금 한강 이남 쪽이 아니라 이 약간 좀 북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뭐 저기가 되겠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요즘 이제 한장 이슈가 됐던 게 사랑의 제일교회가 바로 이 뉴타운, 장인 뉴타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케이스입니다만 이 충분히 이 부분도요. 상당히 개발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점이고요. 이 소규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워낙 대규모 개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상승을 예상이 된다는 점이고 바로 주변 자체가 워낙 뭐 녹지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주변 자체가 이 홍농 바이오 클러스터라 그래서 고려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이 해당되는 동네 자체가 워낙 뭐 R&D 특히 그 대학교 연구기관 이런 부분으로 워낙 밀집한 곳이다 보니까 바로 정부에서 동대문구 뉴딜 산업
바로 만들어진 게 바로 홍농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뉴딜 사업에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여기 상월곡동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점이고요. 바로 여기에 이 강남 쪽은 주로 9호선이 지나가고요. 강북 쪽은 지금 9호선이 없습니다. 바로 그 9호선과 똑같은 황금 9호선인 강북 횡단 지하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철도망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미래가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동북선, 이건 이제 경전철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도 이미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컵세, 이것도 지금 한 7년 정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뭐 단순한 재개발 뉴딜 산업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 주변의 이 변화, 상당히 미래에 대한 변화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강북이라 그래서 가격 안 올라 이런 부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충분히 주변 자체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지금부터 조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 향후 미래에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형성 덕에 주변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정말 많아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지역으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뭐 수요는 크게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이곳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까요? 네. 자, 이것도요, 지금 통건물입니다. 이 다중주택이긴 하지만 4층짜리 건물인데, 자, 시세가 지금 19억 원에서 19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미 이제 만들어져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다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임대가 보증금 3억 4천에 월 800만 원 정도, 여기 지금 거의 뭐 직장인도 그렇습니다만 대학생 위주로 임대가 채워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대출도 1주택이다 보니까 뭐 많이 축소가 된 건 있지만 그래도 7억 원까지 대출이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이 한 8억에서 9억대 정도면 이 투자가 또 가능한 이 다중주택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 좀 하시게 되면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이 주택이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은퇴 후 월세로 조금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한번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월곡동의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시세는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광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공기 좋고 뭐 물 맑다 이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합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이곳에 타운하우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 자, 경기도 광주 곤지암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자, 이게 지금 타운하우스격인 이 주택인데 여기 위치가 또 경강선 곤지암역. 자, 이게 벌써 느낌만 보더라도 와, 이런 좀 약간 시골로 가는데 지하철이 있네라는 느낌. 자, 바로 지도를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여기 곤지암역입니다. 자, 이거는요, 경강선이라 그래서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바로 지하철인데 이미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웬만한 데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는 웬만한 데는 다 지하철이 좀 다니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판교와 주변에 이제 분당, 신갈, 이 바로 보면 수도권에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 곤지암 리조트, 양지파인 리조트, 뭐 지산 리조트 같이 리조트만 해도 벌써 한 3-4개가 여기 밀집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충분히 은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힐링도 중요하지만 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서 오히려 또 거주하시면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바로 인접해서 제2영동고속도로 또 중부고속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서울권에 혹시라도 출퇴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 안 하시더라도요. 자가용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권에서 한 30분대 진입, 또 판교 분당권에서는 20분대, 뭐 바로 밑에 여기 용인시청이 있습니다만 용인권에서는
10분대. 그래서 뭐 서울에서 출퇴근 뭐 굳이 직장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판교 분당이나 용인권에도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힐링과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서 거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점이고요. 주변 자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로 들어가는 배경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요. 이 주변을 뺑 둘러서 정광산이나 뭐 태화산, 미역산 이 산으로 뺑 둘러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청정 자연 입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힐링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가면 딱 느끼시는 게 공기가 일단 맑다라는 걸 가만히 느끼시고요. 이 안쪽에 조금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고급 이 전원주택 위주로 만들어진 마을 단위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500세대 정도가 이미 입주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혼자서 나홀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뭐 주변 자체가 워낙 뭐 청정 지역이면서 또 이 지가 상승, 특히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이 곤지암이라는 점도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지가 상승률 기준 이게 물론 아직 이제 2020년도 거의 통계치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2019년도 기준에서도 충분히 지금 광주가 지금 세 번째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주택 가격 암만 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 규제로 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상승을 그냥 강제로 다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계치를 요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국세청이라든가 통계청에서 다 나온 자료들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거니까 이런 점들도 한 번씩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이미 지금 경강선이 지하철이 들어가 있음에도 수서에서 광주까지 들어가는 수서가 여기 지금 서울 송파 쪽입니다. 수서에서 지금 광주까지 들어가는 또 복선전철 이게 이미 지금 지난해 7월 달에 예비타당선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바로 여기 지금 세종시 또 혁신도시 이전한다 그래서 바로 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개통이 되면 이 다 광주 곤지암을 다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 사계절 스포츠가 다 되는 레저부터 해서 다 됩니다. 취미생활, 뭐 맛집 투어가 다 되는 것이 곤지암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고 자 이게 타운하우스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 생활비용이라든가 은퇴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아주 적합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나홀로 주택이 아니고 1주택 기준으로 놓고 보는 컨셉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공동주택으로 해서 마을이 되니까 혹시라도 노후에 들어가셔서 내가 건물 관리하고 내가 매일 그걸 주택 관리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에 가장 더한 것이 바로 이 텃밭 같은 것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노후에 소일거리 없는 또 그런 연세 드신 분들 충분히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현장 포커스 바로 이 타운하우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라고 해서 멀리 있는 광주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지하철로 이동 다 가능하시고요. 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실 정도로 고속도로도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만큼은 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딱 그들에게 맞는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시세도 굉장히 착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일단 이게 뭐 주택이 좀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게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자, 이게 정도면 한 30평대라고 보시면 돼요. 30평이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주택 면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도 30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와 주택 면적이 거의 같다라는 정도니까 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상당히 좀 넓은 구간인데 자 시세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직접 이제 실거주가 목적이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은퇴가 아니니까 한 몇 년 뒤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 한 1억 2천 정도 가능하시고요. 뭐 대출도 현재 기준에 한 1억 2천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대출 받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한 3, 4년 뒤에 들어가시겠다 하면 전세를 놓으시면 이 전세 금액을 늘어가면 자 실제 전세로 들어가실 때도 한 6천만 원대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시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는데 자금이 좀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도 대출 받아 들어가시면 한 6천만 원대 정도 되고 가장 또 하나 특이사항은 자 여기 곤지암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뭐 중과세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 놓고
가능하면 서울이나 분당, 판교권에서 출퇴근도 되시는 분들도 하나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에 있는 곤지암, 이 타운하우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지역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 지역 살펴보셨습니다. 한 지역도 놓치지 않으시게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